옛날 옛적 푸르렀던 잣나무 숲이 우거진 대한민국의 아산 지역에 마법의 연못이 있었다. 이 연못은 저마다 다른 신비한 힘을 가지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많은 사람들이 그 힘을 느끼고자 찾아오곤 했다. 그 중에서도 가장 잘 알려진 것은 연못에 물이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순수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었다. 마을의 가장 끝자락에 키가 작고 눈동자가 맑은 소년 수민이가 살고 있었다. 그는 항상 꿈을 꾸고 싶어 했지만 가난한 집안 형편에 눌려 자신했고 대신 가족의 생계를 위해 일해야 했다. 아산 마을에서는 해마다 3시 풍속으로 큰 축제가 열렸는데 그때마다 연못에 성대한 제물을 바치며 마을 사람들의 소원을 빌었다. 수민이도 그 축제를 손꼽아 기다렸다. 하지만 이번에는 특별한 목적이 있었다. 그는 마법의 연못에 자신의 소원을 빌고 싶었던 것이었다. 축제가 시작되기 일주일 전 수민이는 한밤중에 몰래 집을 나와 아산 숲으로 들어갔다. 숲은 어둡고 신비로운 분위기에 쌓여 있었지만 수민이는 어떤 두려움도 느끼지 않았다. 곧 숲 깊숙한 곳에 도달한 그는 숲을 연못이라고 불리는 곳에 도착했다. 연못은 달빛 아래서 반짝이고 있었으며 물결이 잔잔한 미풍에 살랑거렸다. 수민이는 연못 앞에 무릎을 꿇고 마음속 깊은 곳에 숨겨둔 소원을 간절히 빌었다. 그의 소원은 단 한 번이라도 마음껏 책을 읽으며 지식을 쌓을 수 있는 날이 오길 바라는 것이었다. 소원을 빈 후 수민이는 자신이 얼마나 오래 거기 있었는지 모르지만 눈을 떠보니 새벽 의아침 해가 피어나고 있었다. 마법의 연못은 마치 소원을 수락했다는 듯 미세하게 물결쳤다. 그리고 곧 마을에서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어느 날 아침 수민이의 집 앞에 수많은 책들이 가지런히 모여 있었다. 수민이는 믿을 수 없는 눈으로 그것들을 바라보다가 알 수 없는 힘에 이끌리듯 그것들을 하나씩 펼쳐보기 시작했다. 책장마다 알지 못했던 세계와 지식이 넘쳐났고 수민이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책을 읽기 시작했다. 수민이가 책을 읽으면서 습득한 지식은 날마다 마을 사람들에게 큰 도움이 되었다. 그는 농사일의 효율성을 높일 새로운 방법을 제안하기도 하고 병에 걸린 사람들에게는 적절한 약초를 알려주며 사람들을 치유하기도 했다. 마침내 그는 마을에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은 그의 능력이 마법의 연못에서 비롯되었다고 믿었다. 세월이 흐르고 수민이는 마을을 떠나 전국을 돌아다니며 연못의 힘이 아닌 자신의 노력으로도 충분히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는 마을 사람들에게 많은 것을 배운다며 아산으로 다시 돌아와 그곳에서 오랫동안 더 많은 사람들에게 지식을 나눠주었다. 마법의 연못은 그 후로도 많은 사람들의 소원을 들어주었지만 수민이는 그것이 단순한 물의 힘이 아닌 사람들 상호 간의 따뜻함과 선이었다고 믿게 되었다. 그의 이야기는 아산 지역에 전해지며 다시금 사람들에게 노력의 중요성을 일깨워주는 교훈이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한국의 서해안에 위치한 작은 마을 신안에는 신비로운 이야기가 전해져 내려왔습니다. 이 마을 사람들은 매달 보름달이 떠오르는 밤마다 해변에 나타나는 특별한 현상을 기다리곤 했습니다. 그날 밤은 마을에서 가장 나이 많은 어르신 할머니 연화가 마을의 아이들을 불러 모아 특별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날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할머니의 이야기를 따라 흥미로운 세계로 들어가게 됩니다. 옛날 너희들이 태어나기 훨씬 전 이 마을에는 용감하고 친절한 청년준이 살고 있었단다. 어느 날 준은 해변에서 우연히 하얀 조약돌을 발견했어. 그 조약돌은 손에 쥐었을 때마다 따뜻한 빛을 뿜어냈지. 준은 이 조약돌이 보통 물건이 아님을 직감했고 그것을 소중히 간직하기로 했단다. 시간이 흐르고 마을에 대한 심각한 가뭄이 찾아왔어. 사람들은 농작물을 잃고 생활이 어려워지기 시작했단다. 어느 날 밤 준은 조약돌을 꺼내어 들고 무심코 해변을 거닐었어. 그때 조약돌에서 따뜻한 빛이 점점 밝아지더니 새벽녘이 다가올 때쯤엔 해변 전체를 비추게 되었단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 빛 속에서 바다의 여신이 나타나 마을이 처한 어려움을 모두 듣게 되었단다. 준, 내가 이 조약돌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 아니란다. 내가 너와 마을 사람들을 돕도록 해줄게. 여신은 조약돌에 자신의 힘을 실어 해변에 마법의 샘을 만들어 주었단다. 이 샘에서는 마르지 않는 깨끗한 물이 뿜어져 나와 마을의 모든 농작물을 되살렸어. 마을 사람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고 모두 준과 여신에게 깊은 감사의 뜻을 전했단다.
주는 그 이후로도 오랫동안 해변을 지키면서 사람들에게 사랑과 희망을 전하곤 했어. 이 이야기는 모두에게 무엇이든 가능하다는 믿음과 서로 돕고 나눌 줄 아는 마음의 중요성을 일깨워주고 있지. 오늘 밤 하늘에 보름달이 비추는 이 해변에서 다시 한번 그 옛날 마법의 순간을 느낄 수 있기를 바라며 이야기의 끝을 맺는다. 그리고 아침이 가까워질 무렵 아이들은 할머니 연화의 이야기를 들으며 신안의 해변에서 새로운 가능성과 꿈을 품게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푸른 산들과 맑은 물줄기가 우러진 제천 지역에는 오색 호수라는 신비한 호수가 있었다. 이 호수는 물빛이 아침, 점심, 저녁 그리고 밤에 따라 5가지 색으로 변한다고 알려져 있었고 이는 마치 신비의 마법과 같았다. 마을 사람들은 이 호수의 변화를 운명의 징조로 삼아 삶의 방향을 결정하곤 했다. 호수 근처에는 다정하며 지혜로운 나무 요정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의 이름은 나리였다. 나리는 하루에 1시간씩만 모습을 드러내곤 했지만 그 시간에는 마을의 사람들이나 동물들 심지어 나무들까지도 나리의 말을 듣곤 했다. 나리는 마법책에서 배운 지혜로 사람들과 자연을 화합시키고 조화를 이루게 했다. 어느 날 제천 마을에는 어려운 시기가 닥쳤다. 갑작스러운 가뭄이 마을의 생계를 위협하게 되었고 오색 호수마저 그 빛을 잃고 말았다. 마을 사람들은 다시금 호수의 색깔을 되찾아주고 마을을 구할 방법을 찾기 위해 협의하기 시작했다. 그러던 중 한 젊은이가 나서서 나리에게 해결책을 물어보라고 제안했다. 젊은이는 나리의 안내를 받기 위해 호수로 향했다. 그녀는 나무 밑에서 젊은이를 기다리고 있었다. 생명의 목소리를 들으러 떠나거라 호수의 깊은 곳으로 들어가 마음의 소리로 기도하는 것이 필요하다 라고 나리는 조용히 말했다. 그녀의 말대로 젊은이는 용기를 내어 호수의 중심으로 헤엄쳐 들어갔다. 호수의 저 깊숙한 곳에서는 신비로운 에너지가 감돌고 있었다. 젊은이는 차분히 눈을 감고 마음속에서 자연의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 그는 잔잔한 물결 뒤에서 울려오는 여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었다. 여신은 호수의 비밀이 자연과 인간이 서로 돕고 존중할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한다는 메시지를 전했다. 그날 이후로 마을 사람들은 자연에 대한 감사의 마음을 한껏 담아 호수를 가꾸고 보호하기 시작했다. 오색 호수는 다시금 찬란한 빛으로 물들기 시작했으며 마을에는 평화와 번영이 지속되었다. 사람들은 우리 모두가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 나리와 호수의 지혜에 감사의 마음을 전하며 자연과의 조화를 더욱 중시하게 되었다. 이렇게 해서 제천 지역의 사람들은 호수와의 인연을 통해 조화로운 삶을 이어갔고 오색 호수는 그 후로도 오랫동안 사람들의 마음과 운명을 이어주는 상징으로 남아 전해졌다. 네 번째 이야기. 옛날 옛적 고즈넉한 남원 지역의 도량산 자락에는 작은 마을이 있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평화롭게 농사를 지으며 살아갔지만 그곳에는 누구도 가까이 가기꺼려 하는 남원 고개가 있었습니다. 이 고개에는 오래전부터 전해 내려오는 신비로운 전설이 숨겨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옛날 남원 고갯마루에는 고개 지킴이라 불리는 늙은 신령이 살았습니다. 그의 임무는 고개를 넘으려는 이들에게 시련을 주고 올바른 마음가짐을 가진 사람만이 고개를 넘어갈 수 있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남은 고개를 넘어 무역을 하러 가거나 새로운 기회를 찾으려는 많은 이가 있었으나 신령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되돌아오곤 했습니다. 어느 여름날 젊고 용감한 나무꾼인 철수는 남은 고개를 넘어 대도시로 향하는 긴 여정을 떠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는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 더 나은 일을 찾아야 했고 전설 따위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철수는 새벽이 되기도 전에 짐을 챙겨기를 나섰습니다. 고개 입구에 도착한 철수는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갑자기 안개가 짙어지며 눈앞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어두워졌습니다. 그리고는 붉은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이곳을 지나고자 하는 이여 마음속 모든 두려움과 욕심을 떨쳐내야 할 것이니라. 철수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그 목소리에 대답했습니다. 저는 제 가족을 위해 이곳을 지나야만 합니다. 어떤 시련이 닥치더라도 결코 물러서지 않을 것입니다. 그 순간 안개 속에서 거대한 그림자가 나타나 철수 앞을 막아섰습니다. 그것은 불을 뿜는 용의 모습이었습니다. 용은 천둥 같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나의 질문에 답하거라. 만약 틀린다면 너는 영원히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리라. 철수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용은 첫 번째 질문을 던졌습니다. 사람이란 무엇 때문에 가장 큰 실수를 저지르는가? 철수는 잠시 생각에 잠겼지만 망설임 없이 대답했습니다. 사람은 오로지 자신의 욕심과 두려움 때문에 실수를 저지릅니다. 용은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소중한 것은 무엇인가? 철수는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대답했습니다. 가족과 함께하는 사랑과 정직한 마음이 가장 소중하다고 생각합니다. 용은 다시 한번 기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용은 물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은 무엇인가? 철수는 명료하게 대답했습니다. 삶의 목적은 자기 자신과 타인을 행복하게 하는 것이며 세상에 선한 영향을 남기는 것입니다. 용은 크게 웃음을 터뜨리며 사라졌고 안개도 거짓말처럼 거쳤습니다. 철수는 그 길로 남은 고개의 정상에 도달할 수 있었고 대도시로 가는 길이 열렸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새로운 경험과 기회를 만나게 되었고 몇 년 후에는 더욱 풍요로운 삶을 가진 채 마을로 돌아올 수 있었습니다. 철수가 돌아온 후 남은 고개에 대한 두려움은 점차 사라지고 고개를 넘으려는 이들에게는 철수의 용기와 정직함이 전설로 남아 많은 이들이 훌륭한 모험을 떠나게 되었다고 합니다. 이로 인해 남원 마을은 더욱 활기차고 행복한 장소가 되었다고 전해집니다.